여기 집으로 향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혜린이구나. 잠깐만. 혜린아, 30분 후에 들어오겠니? 혜리는 고등학생 2학년으로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죠. 연락 줘. 혜린아, 엄마가 밉지?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달라고는 않겠다. 다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고맙다. 어느 날 새로운 국어 선생님 명준이 혜린의 학교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둘째, 여러분들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단한 지지배들이군. 혜리는 자신과 다른 명준의 밝은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엉뚱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고 저기 발 넘어가고 있어요. 명준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니, 그의 무엇이 날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그의 우스꽝스러움이 나의 외로움을 감싸주는 걸까? 이상하다. 그와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아니, 그를 사랑하고 싶다. 바보스럽게도. 그렇게 혜리는 명준 몰래 사랑을 키워갑니다. 오신 지 며칠 됐다고 아무튼 부럽습니다. 최 선생, 애들한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긴 남학교와 다른 여학교입니다. 명준은 혜린의 진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조지 윙스턴과 장미, 그대가 온다. 무지개가 섰다. 7가지 색깔마다 그대가 걸어온다. 이제 내게 흐린 날은 끝났다. 여보세요. 어딜 가세요? 302호요. 최명준 선생님 댁이요? 그분 방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혜린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지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명준의 집에 몰래 들어온 혜린은 명준의 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리는데 안녕하세요. 최명준입니다. 저는 지금 외출 중이오니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예, 반도영역 조영재입니다. 부탁하신 김선희 씨를 알아봤는데요. 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성당에 매주 오신답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 명준은 용역업체를 통해 선이라는 여자를 찾고 있었죠. 저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미사가 몇 시쯤 끝나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혜린은 명준의 비밀을 알기 위해 성당까지 쫓아옵니다. 신덕준, 이엘리사벳, 박루시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잠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와 형제들에게 고백하여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명준과 선이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요. 돌아오는 버스 안, 혜린과 명준 두 사람은 같이 앉게 됩니다. 덕분에 재밌게 봤습니다. 저 때문에 기분이 풀렸다면서 그냥 싹 입 닫고 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소한 저녁이라도 대접해야죠. 최소한 말고 최대한은요? 어디 가나. 우연인 척 명준과 술자리를 갖는 혜린. 그래서 그 시를 보내준 여학생은 만나보셨어요? 언제나 내 주위를 맴돌 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만나고 싶으세요? 그 학생의 순수한 사랑을 맑은 시를 받을 자격이 없겠다는 얘기 외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왜요? 그 순수하고 맑은 사랑을 왜 받아줄 수가 없죠? 난 너무 때가 묻어 있으니까. 다음 날 명주는 교장실로 불려가는데 이 책을 학생들에게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제 대학 친구가 쓴 시집입니다.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친일문학, 민족문학, 노동문학, 교과서에 그런 항목이 있던가요? 그 참 최 선생은 도대체가 왜 그러십니까? 그만. 최 선생,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보고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현명한 판단 부탁합니다. 결국 명주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름이 뭐지? 혜린이? 신혜린. 고마웠어. 그리고 혜린에게 더욱 아픈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세상에 남겨진 혜린은 대학생이 되는데 학교 생활, 그리고 내 생활비와 학비가 나오는 일자리. 전혀 상반된 밤의 생활에 나는 점점 익숙해갔다. 우울한 생활을 하던 중 한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다름 아닌 명준이 강의하는 세미나였던 것. 최명준. 혜린은 명준에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시를 써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대가 떠난 지 3년. 내 마음속엔 아직 그대가 남아. 내 사랑이 커져감을 나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여보세요? 최명준 선생님 댁이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사모님이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제대로 걸었어요. 저 혜린이에요, 신혜린. 누구?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 죄송해요.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좀 다녀왔어. 왜 결혼했으면 안 만나려고? 아니요. 선생님을 뺏으려 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재미있는 얘기하지. 그렇게 데이트를 즐기는데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혜린이, 가끔 만나는 건 좋아. 근데 지금은 안 돼. 나를 향한 시를 그만 쓰게 될 때. 명준은 혜린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저희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때가 묻었다는 건가요? 난 대학생이에요. 선생님 못지않게 때도 묻었어요. 혜린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만나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혜린과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을 느낀 명준은 의도적으로 혜린을 피하게 됩니다. 신혜린 씨요? 교수님, 신혜린 씨라는데요. 나 없다고 그래. 네, 지금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명준을 사랑하는 혜린의 마음은 대단했죠. 누구세요? 반장인데요. 무슨 일인지 조금 이따 오시죠? 잠깐이면 돼요. 어? 어머, 미안해요. 잠시 기다려. 명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무작정 집을 찾아온 혜린. 혜린이 많이 변했군. 이렇게 정면으로 기습까지 하고. 때가 묻었으니까요. 옛날 바닷가 그 성당에서. 맞군요. 선생님이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여자. 명준 또한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혜린이, 그 여자는 내 죽은 친구의 아내야. 그리고 난 그 여자를 사랑해. 혜린이가 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 이후 선생님은 또 나를 멀리하시고
집을 옮기셨다. 내가 지쳐 포기할 것을 바라고 계시지만 며칠 뒤 명주는 짝사랑하는 그녀 선희의 행방을 용역업체를 통해 알게 되고 만나러 가는데요. 아저씨! 잘 있었어? 이렇게 삼각관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 인사드렸어요. 여긴 목사님 내외시고요. 이쪽 최 교수님. 또 이쪽은 최 교수님 약혼녀예요. 혜리는 선희에게 명준의 약혼녀라고 속이지만 선희는 혜린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만큼 명준 씨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명준 씨가 날 찾아낼 때마다 갈등하곤 했어요. 하지만 명준 씨의 방문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 놓으면 그때부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일을 이대로는 잊을 수 있지만 이 아이를 명준 씨와 함께 키우면서 잊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과거 두 사람에게 사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혜리는 명준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상처를 알고 싶어요. 과거 명준의 대학 시절 선희야. 안녕? 수업 더 있어? 선대 과목 하나 더. 씨도? 데이트 신청이야? 명준과 선희 그리고 친구 한유까지 셋은 항상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 한유가 미립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사실이니?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온몸으로 파악하고 싶을 뿐이야. 난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은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더구나 미립국은 불법이야. 명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유는 떠나게 되는데 한일 얘기 들었어? 아니, 무슨 얘기야? 이번에 수배 명단에 끼었어. 도망 다니고 있어. 결국은 한일 씨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린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감이야. 그렇진 않아. 모두가 투사가 될 순 없지. 결국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한유는 명준의 집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야야야, 나 늦었어. 야, 네가 밥 좀 해줘라. 응? 나 식사당번이야. 이거 저, 야, 정말. 알았어. 그렇게 명준은 출근하게 되고 선희와 한유 둘만 남게 되는데 선희 씨, 한유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한일아, 무슨 일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끝까지 강제는 아니었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명준은 충동적으로 한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 경솔한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이만희 씨, 당신에 대해 친구를 통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을 찾고 내려오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해봐요. 안 돼! 그렇게 한유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난 선희를 찾아 수소문했지. 2년이 지나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녀를 찾아냈을 때 한일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 명준의 과거를 듣고 자신을 왜 밀어냈는지 알게 된 혜리는 선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의 고통이 그냥 죄의식이라고만 생각해 오셨군요. 선생님을 받아들이세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 길만이 선생님을 병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는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 항상 과장되게 웃고 과장되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혜리는 명준을 포기하고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아휴, 이렇게 줏대 없는 애가 어떻게 내 애인이 됐는지. 이제 그게 아닙니다. 네가 그랬잖아. 이때 선희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어요. 그래. 아이가 아저씨네 간다니까 너무 좋아해요. 더구나 내일이 아이 생일이거든요. 지금 출발할게요. 그래. 모든 시련이 끝나고 행복한 생활만 이어질 것 같았지만 명준에게 또다시 아픈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축하합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선희는 명준에게 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어디론가 향하는 혜린. 안녕하세요. 명준은 선희가 죽은 이후 큰 충격을 받아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린 씨의 이토록 안타까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 그 친구. 어떤 친구인지 바보군요. 이 부분이 제일 좋던데요.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 나에겐 백치애인이 있다. 그 바보의 됨됨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를 그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것이다. 영화 백치애인이었습니다.